안녕하세요. 근우현 CS의 근우입니다. 오늘은 2017년 민경채 자료수 영역 21번부터 25번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들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어렵겠구나 생각하고 들어가면은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21번 시작해 볼게요. 환경 R&D 예산 현황이고 보고서 작성에 대한 문제네요. 그리고 역시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모두 골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표랑 그림 살짝 보고 바로 보고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표는 대한민국 주요 부처 예산 현황이고요. 단위는 억원 전체 있고요. A부터 E까지 그리고 2000년부터 11년까지 있습니다. 그림 같은 경우에는 2009년 OECD 환경예산의 비중이고 평균이 2.7%다까지 확인하고 보고서로 가면 되는데요. 제가 이 보고서 문제 푸는 방법을 두 가지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속어법으로 풀 거고요. 하나는 정석으로 풀 건데요. 속어법과 정석의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속어법이라 함은 어떻게 풀 거냐면요. 보고서에서 언급이 없는 내용 보기에서 찾을 거예요. 왜냐면은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찾고 있는데 보고서에 언급이 되지 않은 자료는 추가로 필요하지가 않겠죠. 이런 느낌에서 보는 겁니다. 그럼 보기부터 한번 볼게요. 2002년부터 11년까지 미국이고요. 여기는 2002년부터 11년까지 뉴질랜드고요. 2011년 대한민국 모든 정부 부처고 2010년 대한민국 모든 정부 부처 산하기관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보고서를 봤을 때 미국에 2002년부터 11년까지는 있어요. 언급이 돼 있죠. 근데 언급이 돼 있다고 해서 다 필요한 건 아니에요.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건 넘어가고 없는 걸 찾을 거예요. 쭉 갔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읽어볼게요. 뉴질랜드에 대한 언급이 없죠. 즉 보고서에서 뉴질랜드는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니은이 아니니까 니은 없어지죠. 그럼 2번 4번만 남는데 기읍 디귿 중복되죠. 그럼 리을만 찾으면 돼요. 2010년 대한민국 모든 정부 부처의 산하기관 전체 R&D 예산인데 대한민국이 많이 등장하긴 하지만은 2010년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즉 2010년 대한민국 자료도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리을도 필요 없어서 답은 2번이다. 이런 식으로 속어법을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속어법을 풀 수 있는 근거는 보고서에서 언급되지 않은 자료는 추가로 필요하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대신에 정석으로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요. 정석으로 풀면은 자, 첫 번째 동그라미부터 가볼게요. 환경에 대한 중요성 미국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증가 추세에 있다고 했는데 표와 그림에는 미국이 여기밖에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즉 미국에 대한 자료가 더 필요하다. 여기 기획 보면은 2002년부터 11년까지 미국이 있으니까 기획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일단 3번과 5번은 탈락했고요. 그 다음 해볼게요. 대한민국은 3.31%인데 3.31% 있고요. 평균보다 0.61%포인트. 자, 그림에 있습니다. 자, 그 세 번째 동그라미는 미국의 2009년 예산은 평균보다 작죠.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근데 2010년에는 30% 이상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여기 2010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기억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11년도는 14.9조 원 규모다. 연평균 10% 이상의 증가율이다 했는데 2011년에는 이쪽에 14.9년 이상이다. 죄송합니다. 14.9조 원 정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부 부처 전체의 2002년부터 2011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연평균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일 수 있다는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겠습니다. 연평균 10% 이상이 맞는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작성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맞다고 있는 자료로 작성할 수 있다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표. 자, 다섯 번째는 이 부처의 예산은 1.6%인데 8위에 해당한대요. 이 부처 여기 있죠. 근데 지금 A, B, C, D, E 다섯 개 중에 5등인 건 알 수 있지만은 8이라는 거는 최소 3개 부처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필요한 거는 2011년이죠. 그러니까 11년도 요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기 때문에 1번 아니고 니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역시나 2010년 대한민국 자료는 보고서에서 언급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답은 2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소호법을 한번 풀었고 그 다음에 정석을 한번 풀었는데요. 속도차는 좀 있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소호법을 하면은 아무래도 필요 없는 선지 지우고 공통된 거 안 풀고 따로였던
리을만 풀면 됐었기 때문에 속도 좀 빠른데 좀 문제마다 이런 소거법으로 풀 수 있는지 그 여부가 좀 결정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속도도 조금 달라지니까 일단 연습이 충분히 되기 전까지는 정석으로 푸는 연습을 하시고요. 대신에 정석으로 풀어봤더라도 소거법으로 하면 얼마나 걸릴지 가능할지도 여러분께서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들어가 볼게요. 조세 심판원의 연도별 자료고 옳은 것만을 골라라 했을 때 단위건이고요. 12년부터 16년까지 처리 대상 건수, 처리 건수 이렇게 각각 나와 있습니다. 각 줄을 먼저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는데 일단 저는 보기부터 보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처리 대상 건수가 가장 적은 연도의 처리율은 75% 이상이냐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먼저 가장 적은 연도 찾아봐야 되겠죠. 처리 대상 건수는 이쪽에 있고요. 소개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거 16년이에요. 그랬을 때 빈칸과 16년을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빈칸을 구할 때는 전년 2월 건수를 구해야 돼요. 근데 전년 2월 건수는 전년도 처리 대상 빼기 전년도 처리 건수죠. 그렇죠? 정확한 계산을 하기보다는 어림산을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8278에서 6444를 빼야 되는데 또 계산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 6400 있고 여기도 6400 있네. 그럼 약 1800 정도 되겠네. 두 개 더하면은 8200보다 당연히 크겠네라고 까지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더할 필요는 없어요. 16년이고 16년도에 처리율 보는 건데 처리율은 대상분의 처리 건수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상당히 쉽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처리율이 4분의 3이기 때문에 4분의 3이랑만 비교를 하는데요. 방법 여러 가지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개 비교할 것 같은데 왜냐면 4로 나누면은 이렇게 대충 어림산으로 나오죠. 3 곱했을 때는 6150이 나오기 때문에 6600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75% 이상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분수 비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메인 방법 하나는 또 꿰차야 되겠지만은 두세 가지 정도는 아시고 또 여러 방법을 적용해 보시고 어떤 게 빠른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 기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 맞으니까 3번, 5번은 탈락이고요. 니은 한번 볼게요. 자, 13에서 16년 동안 취하 건수와 기하 건수의 전년 대비니까 12에서 13 넘어갈 때부터 보셔야 되겠죠. 13, 14 보시면은 틀릴 수 있습니다. 증강 마냥 볼 때는 취하 다 보고 기각 보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야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취하 여기 있고 기각 여기 있죠. 그랬을 때 플러스 그다음 플러스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즉 15년에서 틀렸기 때문에 니은 틀렸다. 그래서 1번도 아니다. 그러면 리을은 당연히 맞게 되니까 쳐다볼 필요 없이 디귿을 보고 답을 구하자라는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귿 보면 2013년 처리율은 80% 이상이냐라고 물었어요. 13년도에 일단 빈칸 있죠. 빈칸인데 우리가 아까 약 1800 정도라고 구해놨습니다. 처리율은 처리 대상분의 처리 건수죠. 그랬을 때 식을 간단하게 쓰면은 요 정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계산하고 푸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요거고 5분의 4와 비교를 하면 된다. 근데 96은 거의 100과 비슷하죠. 그랬을 때 5분의 4는 80이 나와야 되는데 96이 100에 못 미치는 것보다 73이 80에 못 미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이상이 아니고 이하가 돼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나오는데 리을도 한번 풀어볼게요. 인용률이라 하면 각하기각 인용분의 인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다 쓰면은 시간 되게 많이 걸려요.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게 크냐 작냐 비교를 해야 되죠. 저는 다 계산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큰 그림을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어떤 큰 그림이냐면은 분자끼리 비교를 하고 분모도 또 따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분자가 인용이죠. 인용을 보면은 12년과 14년인데 12년이 더 크죠. 그렇죠? 그랬을 때 분모를 보는 거예요. 분모는 3개의 합이죠. 근데 인용이 2012년이 조금 더 크긴 하지만은 2014년 기각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일단 분모 자체는 14가 커요. 근데 분모가 14가 크고 분자는 12가 크죠. 그럼 값은 당연히 12가 크죠. 왜냐하면 12가 분모는 작고 분자는 크기 때문에 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산 안 했죠. 계산 안 했습니다. 하지만은 분자와 분모를 비교함으로써 큰 그림을 통해 가지고
대소 비교를 한 거예요. 물론 여기서 뭐 12년이 분모도 크고 분자도 크다 그러면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도 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는 큰 그림을 보는 게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3번 가볼게요. 정당 AD 지방의 의석수고 옳은 것만 구하라고 했습니다. 의석수 있고 AD 합 연도 2개. 그림도 연도 2개 그대로 나오고요. A, B, C, D 나오는데 여기는 수도권이네요. 근데 수도권 나오면 뭐 나오겠다? 비수도권 나오겠다. 비수도권. 이런 거는 수도권 나오면 비수도권. 요런 여자 나오면 남자. 이런 식으로 여사건을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많이 쓰입니다. 보기 볼게요. D의 전국 지방의 의석 점유율은 14년이 10년보다 높냐? 이렇게 되는지 물어보는 선지입니다.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의석수 중에 정당별 지방의 의석수 곱하기 100 넘어갔네요. 이렇게 되면 비율 구하는 거죠. 그랬을 때 14년은 669분의 61이고 10년은 616분의 39 상당히 쉬운 맛보기라고 할 수 있겠죠. 당연히 큽니다. 기억 맞고요. 그러면 또 3번, 5번 날라가고 니은 볼게요. 2010년에 비해 14년 모든 정당의 전국 지방의 의석수는 증가하였냐 묻고 있어요. 그러면 증가했네. 여기 감소했네. C에서 감소했을까? 니은은 틀린 선지라서 날라가고 그럼 리을은 풀 필요 없이 맞다. 디귿만 비교하면 되겠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 수도권이 나왔는데 비수도권 물어볼 거다 생각했는데 역시나 비수도권 나왔습니다. 이거 신경을 쓰시고요. 그럼 14년도 비수도권 같은 건 어떻게 구한다? 전국 빼기 수도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B와 A가 있는데 B가 맞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그럼 B는 14년에 318이에요. 근데 수도권이 얼마다? 166이다. A는 252고 63이다. 계산하지 마세요. 크게 보세요. 이게 한 60대에서 70 정도 더 크죠. 근데 빼는 게 거의 100 크죠. 그러면은 A가 크다. 그래서 B가 많은 게 아니고 A가 많으니까 D가 틀렸다 라고 해가지고 답은 2번이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계산보다는 큰 그림, 저 같은 경우에는 각 한 끼리 비교를 했고요. 아니면 실제로 계산하셨더라도 이건 한 190 정도고 요거는 한 150 정도 돼가지고 190이 크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쉬운 계산이기 때문에 무리는 없어요. 하지만은 쉬운 계산부터 조금씩 연습하는 습관 기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도 한번 풀어볼게요. B의 수도권 지방의 의석 점유율은 14년이 10년보다 낮다. 즉 10년이 더 크냐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럼 역시나 이렇게 되는 거죠. A, B, C, D 더하기가 되게 많아집니다. 그랬을 때 저는 역시나 또 이번에도 큰 그림을 한번 봤어요. 14년과 10년. 자, 분자는 일단은 166이랑 159죠. 여기가 크긴 한데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렇죠? 근데 분모를 보면은 그대로 159 나오고 37, 11, 2, 13 더하니까 50 더해지고요. 여기는 그대로 자기 나오고 그 다음에 63에 4 오니까 72. 분자는 비슷한데 분모는 어떻게 돼요? 72쪽이 더 커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10년이 더 크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이 더 낮기 때문에 리을은 맞는 선지가 되겠네요. 분수 비교할 때도 다 계산하는 게 아니고 최대한 간단하게 묶어서 하는 그런 큰 그림 보는 거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24번 가볼게요. 2016년 10개 항공사 지연 현황이고 옳은 것만 구하라고 했습니다. 단위 되고요. 총 운항 대수, 총 지연 횟수, 지연 사유별, 지연 대수인데 여기 다 더하면은 총 지연 대수 나오겠죠. 항공사는 개수 셀 필요 없이 10개고 개 이렇게 되고 지연율은 운항분의 지연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보면은 지연율이 가장 낮은 건 BK 항공이냐고 물었어요. BK 기준 찾아가서 값 구해서 비교하면 되겠죠. BK 항공은 이렇게 돼요. 거의 분수로 생각했을 때는 한 25분의 1 퍼센트로 생각했을 때는 한 4% 되겠죠. 그러면은 4%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더 높은 걸로 5%나 10% 기준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0% 넘고 여기도 넘고요. 다 넘죠. 10%가 여기가 10% 안 되는데 5%는 넘고 여기도 10% 넘고요. 그래서 BK가 가장 낮다. 이렇게 간단하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2818분의 112
약 4% 정도다라고 한눈에 볼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니은 보면은 항공기 정비, 기상악화, 기타로 인한 지연 대수 합이 차지한 비중은 ZH 항공이 가장 높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항공기 정비, 기상악화, 기타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그러면은 세 개를 더해가지고 지연 대수 해가지고 계속 비교를 해야 된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랬을 때 역시 여사건. 왜냐면은 네 개 항목이 있는데 세 개를 더하래요. 그러면은 세 개 볼 필요 없이 한 교만 보고 ZH 가장 낮다. 이렇게 사건을 보시면 되겠죠. 그랬을 때 ZH 기준은 총 지연분의 연결편 접속 417분의 135는 약 3분의 1 정도 되겠네 라고 또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면은 거의 대부분 3분의 1이면 절반도 안 되고 거의 대부분이죠. 그랬을 때 ZH가 가장 낮으니까 요거는 가장 높은 게 맞겠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답은 바로 1번이 나오네요. 기흥, 니은, 보기는 감사한 정도 수준이고요. 나머지를 한번 보면은 기상악화로 인한 전체 지연 대수 중에서 EK랑 JL의 합이 50% 이하냐라고 물었어요. 기상악화는 여기 있고 전체는 605죠. 그러면 한 300 정도 돼야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EK랑 JL 여기 있는데 딱 봐도 350 넘죠. 그럼 50% 이하가 아니고 이상이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비 대비 기상악화 가장 높은 건 EZ항공이냐 물었어요. 정비 기상악화 있으니까 정비가 분모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 되겠고요. 기준 EZ입니다. EZ 찾으면은 이렇게 되죠. 그러면 41분의 156은 정확하게 값은 계산이 되지만 3에서 4 사이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3이면 120이고 4면 160이니까 어림산으로. 그랬을 때 4보다 큰 거를 한번 찾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는 4보다 작으니까. 그렇죠? 그럼 4보다 큰 거 찾으면은 2 안 되고 이렇게 가다가 여기 9가 있죠. 4, 5 아니고 9입니다. 일단은 8L이 1등인지 몰라요. 여기까지만 봤으니까. 근데 EZ가 1등은 아니다라고 해서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풀만하죠. 24번이긴 한데 마지막 25번 한번 풀어볼게요. 15년, 16년 강사, 시급과 수강생 만족도 옳은 것 구하라고 했어요. 시급 및 수강생 만족도고 단위는 원점, 2015, 16년 있고 시급 만족도, A, B, C, D, E 이렇게 있습니다. 빈칸이 두 개 있죠. 빈칸은 뭐다? 필요시에 구하는 거다. 필요시에 구한다. 기억을 꼭 해두시고요. 조건 볼게요. 당해년도 대비 다음 연도 시급의 인상률. 요거는 당해년도 수강생 만족도에 따라 결정된다. 단 중요하죠. 조건입니다. 최대 6만원까지다. 그랬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기 15년, 16년이 있으니까 그대로 써볼게요. 여기 시급인데 둘 사이의 관계는 인상률이 있어요. 인상률은 뭐다? 바이 만족도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족도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 각각의 점수에 따라서 인상률이 차등이다. 대신에 인상률은 15-5 동결 이렇게 4개밖에 없다. 파가시면 되고 1번 들어가 볼게요. 자, 2의 2016년 시급 물어봤어요. 2의 16년 시급이 여기죠. 근데 빈칸은 필요시에 구하는데 볼게요. 48,000원에서 3.2점. 3.2점은 동결이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그냥 48이다. 아니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년 시급. D가 C보다 높냐라고 물었어요. 17년 시급. 그럼 17년은 이쪽에 있고요. D랑 C니까 여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4.4는 5% 인상이고요. 4.8은 10% 인상입니다. 근데 59,400원에서 5% 인상하면은 6만원 넘는데 최대 6만원이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얘는 그대로 6만원 나올 거고요. 대신에 C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10%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0에 6만 60원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또 6만원이다. 높은 게 아니고 같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이 조건을 빼뜨린다면은 못 본다면은 D가 높겠네 라고 해가지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한 문제 2.5점 한 문제 4점인데 틀리면 정말 아깝잖아요.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16년과 17년 시급 차이가 가장 큰 강사는 C냐고 물었어요. 자, C는 일단은 우리가 6만원인 거 이번에서 파악했죠. 즉 5,400원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보면은
얘는 동결이고요. 5% 올랐고 4.1점, 4.2점도 역시나 5%죠. 근데 시급 제한이 6만 원인데 5% 오르면 얼마예요? 3,000원이죠. 그랬을 때 5,400원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10%랑 5%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논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계산할 필요 없이 6만 원에 5%가 3,000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5% 증가해서 5,400원은 절대로 나올 수 없다 라고 해가지고 C가 제일 크게 올랐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가볼게요. 답은 냈지만 나머지도 봐야 되니까요. C의 2015년 수강생 만족도 점수는 4.5점 이상이냐 물었어요. 자, C 여기 있죠. 52,000원에서 54,600원이 되었습니다. 일단 증가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인데 52,000원에서 54,600원인 건 10% 아니죠. 5%죠. 근데 5%는 4.0 이상 4.5 미만이니까 4.5 이상이라고 했으면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걸 계산하지 마세요. 이거를 이렇게 계산한다? 그러면 시간 낭비잖아요. 딱 봐도 10% 아니니까 5%네. 왜냐면 둘밖에 선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5번 가볼게요. 마지막입니다. 17년 강사 A와 B의 시급 차이는 만 원이냐고 물었어요. 자, 17년은 또 여기죠. 근데 둘 다 5% 올랐죠. 그러면은 55,000원에 45,000원인데 5%씩 오르면은 얘는 2,750원이고 얘는 2,250원이고 47,250원에 얘는 57,750원이니까 1,500원 올랐네요.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하시면은 계산은 잘 할지 몰라도 시간 낭비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시 볼게요. 둘 다 5% 올랐어요. 근데 지금 차이가 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차이가 있고 5% 올랐으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45,000원 더하기 만 원이잖아요. 얘네 둘은 5% 올라도 똑같은 금액만큼 오르겠지만은 이 만 원이 5%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1,500원이 올라 버리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1,500원이 올랐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5만 원과 7만 원, 2만 원 차이 나죠? 이게 10% 올랐다고 하면은 5만 5천에 7만 7천 해가지고 2만 2천 차이네라고 하는 게 아니고 7만을 5만이랑 2만으로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5만은 똑같은 거니까 금액 차이가 없고 2만이 10% 올라서 2만 2천 원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 더 빠르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 안 보여가지고 조금 다시 올렸어요. 다시 한번 5만원과 7만원을 10% 증가했다는 걸 비교할 때 계산해서 하기보다는 이 7만원을 5만원과 2만원으로 구분해서 같은 거는 똑같은 것만큼 증가할 거니까 제끼고 다른 거, 차이가 있는 거. 요게 숫자가 간단해서 쉽게 나올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뭐 47,500원이랑 58,500원이랑 요게 5%씩 증가했다 생각해 보세요. 요거 5%, 요거 5% 계산하면은 번거롭죠. 그랬을 때 차이가 얼마예요? 11,000원이다. 11,000원에 5% 증가하면은 이렇게 된다 라는 거. 괜찮죠?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민경채 17년도도 끝냈는데요. 일단 16년도까지 영상을 찍을 예정이고요. 그게 끝나면은 뭐 기본적인 숫자 계산이나 또 자료 해석이나 응용 수리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조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5급 피셋 자료 해석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궁금한 점, 이해 안 되시는 점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근우 NCS의 근우였습니다.